요 며칠 미중 관세 합의 모멘텀에 훨훨 날던 아시아 증시가 오늘은 조금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 급등세를 보였던 도쿄 증시는 오늘 차익 실현이 쏟아지면서 약간은 눌리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미국 기술주 강세 바통을 이어받은 일본 반도체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니케이 지수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오늘 날 12시 1분부터 대미 추가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중 무역 갈등 리스크는 약화되긴 했지만 아직 중국 외교부가 펜타닐과 히토를 관련해선 강경한 입장이어서 불확실성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은행 업종의 시가총액이 10조 위안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은행주들이 잘 달리는 것과 별개로 증시에서는 순환매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어제 급등했던 태양광, 가전이 좀 밀리고 있고요. 에너지 쪽, 오늘은 특히 해운 쪽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이 시각 현재 0.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항생지수입니다. 특히 오늘은 아시아 증시에 가장 강하게 튀면서 그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개별주로 보시면은 일단 대형주가 전부 다 강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이런 기술주 쪽이 상승의 상위단에 위치하면서 지수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죠. 1.6% 상승합니다. 좋은 분위기로 따지면 가권 지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중 관세 갈등 기대감에 지난 9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려 3거래일 만에 600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는 21,700포인트를 넘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중 상승폭 키우면서 이 시각 현재 1.8%로 고점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항상 깔끔한 분석해 주시는 NH투자증권 김채윤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채윤입니다. 네, 니케이가 어제는 크게 올랐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일본 주식시장은 오후 영업일 만에 하락했고요. 오전장은 308엔 하락한 37,874엔으로 마감했습니다. 도쿄증권 프라임 시장 매매 대금이 약 2조 6,600억엔, 업종별로는 은행, 광업, 비철금속 등이 오르고 있고요. 소속용기기, 정밀기기, 부동산 등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타일별로 지금 반도체 관련주나 소프트뱅크 그룹과 같은 그로스주들은 좀 강하게 매입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가격 하락 종목이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말까지는 차익 실현 매물이 대둘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BOJ 스탠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미국 관세 때문에 금리 인상 어려워졌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또 미중 관세 갈등이 또 유예가 됐기 때문에 상황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올해 일본의 통화 정책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발간한 2025년 연간 전망으로 제시드렸던 수준은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선진국의 안정물가 목표 수준인 2%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고 임금 상승과 기업의 가격 전가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좀 평가를 해서 올해 정책금리 0.75%까지 두 차례 금리 인상 실시, 구체적으로는 1, 3월에 한 번, 그리고 9월까지 또 한 번 이렇게 전망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1월에 한 번 0.25에서 0.5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한 외에는 최근까지 두 차례 동결한 상태입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단행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탈피, 그러니까 경제 지표 숫자로 회복세가 확인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의 안정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현재 상황을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미일 관세 협상이 좀 장기화되고 있어서 경제 지표 호전을 좀 가능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성장률은 좀 하향 조정된 상태다라는 점이나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좀 앞두고 있는 점이라든지 아직은 일본 시장이 작년 대비해서 4만 엔대로 회복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당분간 추가 금리 인상은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에는 한 번 더 0.25%포인트 추가 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점이 좀 빠르다면 9월 아니면 내년 초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까지 갔었는데 일본 금리 인상 전망 후퇴하면서 이제 950원대 수준까지 많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일본 여행 싸게 갈 수 있는 때가 다시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 그리고 일본 자동차 업계가 상황이 많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닛산이 2만 명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도요타는 미국 관세 때문에 최근 두 달 동안 1조 7천억 원 손실을 봤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차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말이죠. 일본 자동차 업계 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큰 요인은 일단 뭐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25% 관세 부과입니다.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높은 관세는 일본 기업의 수출 비용을 좀 증가시켰기 때문에 경쟁력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이고요. 두 번째가 생산 비용 증가인데 관세 회피를 위해서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진행하는 기업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초기 투자 비용 증가가 기업의 수익성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기차 시장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급성장이라든지 미국 내에서의 전기차 수요 둔화 이런 것들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확보에 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 자동차 업계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전략을 좀 조정하고 있고 미국 내 생산 확대랑 전기차 라인업 강화 등을 통해서 대응은 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본 자동차 업종 부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김채윤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4년 만에 순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알리바바와 도이치텔레콤 등 주요 투자처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2020년 회계년도 이후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일본 기업 소니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뒀음에도 미국발 관세 영향을 고려하면 향후 수익성이 약화될 걸로 전망됩니다. 실적은 24년 회계년도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 영업이익은 16% 증가했고 순이익은 17.6%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징둥닷컴이 올 1분기 순매출 3,011억 원 위안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미충족된 수요를 고려한다면 엄청난 시장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호주 기업규제기관이 맥쿼리 증권을 공매도 허위 보고 혐의로 고소 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맥쿼리 증권은 14년 이상 수백만 건의 공매도를 허위로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